5, 4, 3, 2, 1.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주파수 94.5MHz YTN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안드로메다 55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이동영 작가고요. 박준 변호사, 홍상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세간에서는 그 8년 전 법무부 소속 검찰 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이야기가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하고 그 후폭풍으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직접 그것도 카메라 앞에 나서기까지는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현직 검사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직접 그렇습니다.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모습. 야, 이건 뭐 진짜 한번 처음 보는 장면. 전 세계적으로 처음 볼 첫 장면 아닐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더더욱 파장을 낳는 거고 우리도 국민들의 의식 전환에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번 사건이 그 법조발 미투 운동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직 한국에 도착했다고는 보기 어려웠잖아요. 네. 인제 도착한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는 미투가 아니고 미 퍼스트를 해야 된다. 미 퍼스트. 네, 그래서 목격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네.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도 미투 운동에 동참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오늘 모신 이분은 지지를 넘어서 비슷한 경험을 암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과연 어떤 의미였을지 조금 있다가 알아보기로 하고 이분께서 요즘에 정치권에서 아주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뭐 TV만 틀면 라디오만 돌리면 신문만 들면 나오고 있어요. 네. 오늘도 뭐 크게 한 건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이따가 저희 들어오고요. 네. 소방 관련 입법 활동에도 열심인 분입니다. 소방관 고 챌린지라는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의 필요성을 여론에 알렸던 바 있던 분이라고 하는데 오늘의 주인공 누굴지 시사 안드로메다 토요일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간 안드로메다.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저희가 생방이 아니고 녹음 방송인데 네. 지금 목요일 날 녹음하고 있잖아요. 목요일 저녁에. 네. 그런데 뭐 실시간 검색어에도 이재정 의원이 오르고 있고 올해의 사진 뭐 이렇게 해서도 이야기 되더라고. 예. 그러니까 오늘 아마 자유한국당 김성대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국회에서 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원내대표 연설을 하셨죠. 근데 이재정 의원이 빵 터져가지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해달라는 중소상무인들의 청원에도 총리 기지우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일 이 두 달간의 이런 사회적 참사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정권이 바로 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지하철 광고판에서 만면에 웃음 짓는 대통령 생일 광고는 틀림없이 올연말 대한민국 광고 대상에 지목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참으로 감축드립니다. 그것도 모자라 비싼 돈 들여 뉴욕타임스퀘어에 대통령 광고라 내는 이 나라가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입니까? 이게 국민이 행복한 나라입니까? 위안부 재협상도 하지도 않을 거면서 까 뒤집기는 왜 뒤집었습니까? 문재인 정권 뭐하고 있는 겁니까? 자성하고 반성하면서 제1야당 원내대표의 대국민 전설을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름 참았습니다. 참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야당이었으면 웃었을 거예요. 근데 여당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든 겸허하게 들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있다 보니까 책임감 있는 의원의 모습. 전 나름대로는 이제 설정하고 앉아 있었는데도 웃음을 참기 힘들었던 몇 문제가 있었어요. 꼬집에서까지 참았는데.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카메라 기자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였는데 그게 들켰더라고요. 빵 터졌네요. 빵 터졌는데 뭐 김성태 의원이 코미디를 해서 빵 터진 건 아닐 테고 어떤 의미의 웃음이었을까요?
사실 조금 안타까웠어요. 네. 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한테 아프고 또 여당으로서는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 또는 정치적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지적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얘기하겠거니 예상은 했지만 이게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전혀 엉뚱한 데서 얘기를 하거나 또는 너무 정치적 수사를 과하게 갖다 붙여서 몰입이 안 되는 방식으로 해서 이건 지지자들도 좀 황당하겠다 싶은 표현들이 너무 많아서 키득키득 묻는 분들이 저희뿐만 아니고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굉장히 많았어요. 오죽하면 오늘 제가 안전행정위 상임위를 갔는데 상임위장에서도 야당 의원님들이 저한테 먼저 오늘 빵 터졌더라. 나도 웃었어?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요. 자, 이름이 네. 경기 교육감하고 똑같잖아요. 네. 네네. 이 한 번씩 뜰 때마다 본인인지 교육감님인지 궁금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실시간 네. 검색을 때마다. 서로 은근히 경쟁합니다. 혹시 전화 오기도 합니까? 그럼요. 잘못. 그 교육감님 당선되셨을 때 교육감님 지인과 제 지인이 좀 겹쳐서.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좀 이제 인맥이 넓다는 얘기죠. 근데 저한테 당선 축하 전화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문자도 많이 하셔서 제가 교육감님한테 토스를 해드렸고 제가 재작년에 당선됐을 때 교육감님이 토스를 많이 해주셨어요. 의원 당선 축하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저한테 토스해 주시기도 했죠. 네. 서로 서로의 격려 일정을 많이 합니다. 예. 공유하시겠어요. 네, 이 의원님 지금 비례대표 초선 의원이잖아요. 네. 초선 의원인데 사실 인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지난 정부 때 국회 본회의장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을 상대로 이야. 퍼포먼스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엄청난 지위. 뱀 퍼포먼스. 그것 때문에 상당히 그 인지도를 끌어올렸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퍼포먼스라고 할 때는 뭔가 예비되고 준비되고 네. 기획에 따라서 이제 실행까지 하는 그런 건데 사실 퍼포먼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돌발적인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도 검찰 조직 문화 때문에 이야기 많이 하는데 네. 아마 황교안 총리의 분노도 그런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저도 법조인이고 황교안 총리도 법조인이고 법조 경력이 무진장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대선배님이죠. 그럼 통상 보여야 될 태도를 넘어선 사실상 국회의원이고 총리란 자격에서 제가 질문을 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황교안 총리에게는 굉장히 불쾌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이제 굉장히 검사다운 태도로 답변을 응했었는데 그때마다 했던 얘기가 증거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지적에는 혹여 의혹이라도 살펴보겠다라고 얘기한 게 통상 이제 정부 강요들의 태도인데 증거 가져오시라고 그런 의혹만으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꼭 검사 보고 수사하라고 요구했을 때 하는 대답들을 듣곤 했는데 그래서 제가 증거 있어요. 증거가 이거예요 하고 갖다 드리는 퍼포먼스는 평소에 황교안 총리의 그런 대답이 못마땅했던 제가 순간 또 같은 발언을 보고 순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증거를 가져다 드리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네. 원래 하루가 했던 질문을 하나도 못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저희 방에서는 이제 몇 날 밤을 새면서 PPT도 그렇죠. 만들고 준비한 질문을 하나도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실검은 뜨고. 네. 저희 오늘도 실검 뜨는 동안 저희 방이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실검에 오른 적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다른 방들은 좋아한대요. 저희 방은 우리 의원님이 오늘은 또 무슨 사고를 치셨나. 네. 그렇게 걱정을 하신다고 합니다. 일단 얘기를 안 할 수 없으니까 먼저 좀 하고 네. 갑시다. 그 이재정 의원이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은 미투 변호사였을 때도 못했던 일, 국회의원이면서도 망설이는 일, 그러나 미투 그리고 위드유. 이거 그냥 행간의 의미는 나도 그런 적이 있는데 말 못했다 이런 의미 같아요. 맞나요? 맞습니다. 네. 예, 의미심장하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메시지를 다 전달한 거고요. 다음 날 기자들이 이제 제게 2탄을 준비한 예고편 아니냐 해서 아니 정치인에게 이 정도의 고백이라면 이거는 망설임이 아니라 결단을 해서 얘기한 거다. 다만 서지영 검사에게 이제 주목하고 우리가 지적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 파편한 여러 가지 사건들의 나열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좀 함축적으로 줄였던 거고요. 미투에 동참하겠다고 나조차도 오랜 시간 망설였고 이제껏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던 데에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는 마음 한켠에 그런 문제점들을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여봐 달라는 그런 취지의 메시지도 담은 겁니다. 서 검사가 검사로서 법조인으로서 자기가 법을 가장 잘 알고 있지만 조직에 대해서 말을 못했거든요. 맞습니다. 마찬가지 이재정 의원 같은 경우에도 법조인이고 인권 변호사 출신이고 국회 정치의원인데도 지금까지 말 못했단 말이죠. 그게 구조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서 검사가 결국은 법조계 선배로부터 당한 건데 이 의원도 결국은 법조인입니까?
예, 뭐 사람을 물어가는 방식으로 질의하면 약간의 불편함은 느낍니다만은 굳이 얘기하지 않을 필요는 없는데요. 저도 이제 변호사였던 시절에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고 사회적 이슈에 목소리를 내던 사람 중에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문제, 특히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공론화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이 점은 제가 말씀드려야겠어요. 어쨌든 법조 선배였고 아마 그때가 취업 시즌이었고 변호사로 취업하던 과정 중에 있었던 일인데 그분도 검사장 출신 또 검찰이네요. 검찰 권력이네요. 검사장 출신의 모 로펌 대표였는데 사실상 많은 인맥을 자랑하고 있고 저는 그 로펌에 고용되진 않았었고 또 다른 고용시장에 던져지는 마당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보다 초점이 맞춰지면서 제 진로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무엇보다 서지영 검사도 같은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요. 전문직 여성들이 더 당당할 것 같지만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압니까? 앞에 여자가 붙는 거예요. 여류시인, 뭐 여류작가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여성 변호사, 여국회의원, 여라는 말을 붙여야 되는 게 저희들은 숙명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붙여지면 흡사 전문성에 있어서 2등 평가를 받는 묘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여성성을 도드라지게 들어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여성으로서 피해자가 되었을 때 그 여성성이 일부는 동정인 듯이 얘기하지만 나로서는 전문성을 조금 훼손하는 느낌? 그 꼬리표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부담인 거죠. 국회의원 이재정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재정이라는 국회의원 스피커가 지금 조금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소방과 국가직화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도 부족한 시간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향후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특히 또 전 사법개혁특위 위원이기도 하고 검찰개혁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재정이 미투해버리고 나면은 오늘부터 너의 스피커는 모조리 미투로만 매몰될 거다. 그러면 국회의원 이재정이 갖는 자산은 뭐가 되냐. 향후에도 미투의 꼬리표가 계속 붙어 다닐 건데 대중적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설계해야 될 국회의원이 정무적으로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조언을 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서지영 검사 입장에서 돌아가 봤어요. 그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현직 검사예요. 그렇죠. 수사권을 행사해야 돼요. 피의자에게 신문을 해야 되고 법정에서 법정의 재판 운영을 주도해 나가는 검사예요. 근데 그분인들 왜 그런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전문적인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고 그렇게 해서 두각을 드러내고 싶지 자기가 생각하는 사적인 피해를 통해서 서지영 검사의 모든 것이 규정되는 것이 굉장히 낯설고 두려웠을 것 같아요. 원치 않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냈다면 나도 이런 고민을 마땅히 뒤로 해야겠다 해서 조금 더 용기를 그래요. 사과 받으셨어요? 아니죠. 그분은 자기가 잘못했는지도 모를 겁니다. 여러 사례에서 사실 사적으로는 나도 그런 일 있었어 고백해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러 사례에서 들은 얘기 뭐냐면 그런 가해자들이 당당하게 전화를 계속해옵니다. 접촉을 계속해와요. 아 뜨거. 이 사람이 원하지 않네. 내가 잘못했나 하고 숨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전화를 계속해온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이렇게 해도 문제 제기를 할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다. 이때까지 없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자기의 잘못을 인식하고 있지 못해요. 그걸 용인해야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해자가 계속 이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과거에 이 의원이 그 사람 그 핸드폰 이름에 받지 마라고 대놨다고 하는데 이게 여기서 부터는 팟캐스트로 확인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 건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쭙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검찰이 지금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렸어요. 그런데 많은 우리 국민들은 여기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껏 늘 그래왔고 이 진상조사 어떻게 믿느냐 뭐 특검 이야기도 나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는? 뭐 일단 기다려 본다가 늘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밝혔던 입장이긴 한데요. 사실상 이 문제에 관련된 관련자의 처벌 문제가 아마 법률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특검이라고 얘기했을 때 어디까지 밝혀질지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지금 진상조사의 결과를 지켜보되 그 조사가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됐을 때는 어떤 제도든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국회도 관여할 수 있는 거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적 구축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고 일회성으로 이 사건에 부응해서만 철저히
뭐 여러 가지 결과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다시 똑같은 조직으로 굴러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단순하게 땜빵질하는 처방이 아닌 제대로 개혁을 해내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대수술을 결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주제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길게 하면 좀 그럴 것 같고 우리 이재정 의원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이 소방관 고 챌린지 저는 그 캠페인이 제가 되게 기억에 남고 근데 이제 소방관 조직이라든지 처우에 유독 관심이 많은데 이 특별한 이유가 좀 있습니까? 예, 제가 행안이니까 그렇다는 게 1차적인 네. 이유일 수 있겠는데요. 처음 행안위를 제가 지망을 했을 때는 법률가였고 여기 또 박지웅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가장 편한 위원회일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사안 장악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기도 쉽고 네.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소방조직은 제가 낯선 조직이죠. 피감기관 중에서는 굉장히 낯선 조직인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방에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오래 여의도 경력을 가진 보좌관들 중에 네. 오랜 기간 동안 소방관 문제를 고민해왔던 친구가 있었고 그분의 도움으로 제가 공부를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1호 법안을 소방관 관련된 법안을 냈었고 소방청 독립과 소방관 국가직화를 주요 네. 골자로 하는데요. 이 캠페인을 하자고 얘기를 했을 때는 사실상 저도 좀 낯설었어요. 뭐 밀가루를 뒤집어 쓴다 아니다 이 문제를 떠나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반향이 없으면 어떡하나 등등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죠. 특히 젊은 정치인들에게 가해지는 이 가볍다라는 평가를 네. 내가 과연 이겨내고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는데 아이디어를 내준 친구한테 한 약속이 있었어요. 어떤 아이디어든 가져와라. 인턴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네. 이번엔 내가 꼭 다 수용해주마. 네. 보통 인턴이 사소한 일로 때우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의 행동에 내가 비중을 두어서 접수할게라고 약속했던 게 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많은 국민들이 동참을 해주셨어요. 의외가 아니라 대성공이에요. 왜냐하면 성공했어요. 정우성, 김혜수, 한지민, 유준열, 박보검 뭐 전부 다 좀 하셨고요. 개인적으로 네. 압니까 그 유명한 연예인들? 아닙니다. 정우성 아닙니다. 아는 거 아닙니까 혹시? 아니 저는 몰랐는데 그분은 저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니었네요. 그래 어쨌든 예.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소방 관련 법안이 최근에 국회를 통과했어요. 예.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아니 진작에 좀 통과시키지.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국회를 뭐 하다가 이렇게 연일 참사가 이어지니까 이제 와서 뭐 서울고 약간 고치기도 아니고 이제 통과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이 도대체 늦게 통과된 이유가 뭐예요? 맞습니다. 소방청 독립과 관련해서는 이제 대통령 공약사항도 네. 있었고 지난 국회에서 통과가 됐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제천 소방서에서 그 화재 현장에 가까이 갈 수 없었던 네.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들이 안행위에 저희 상임위는 통과를 했었는데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어요. 관련 법안들이 그런 법안들이 많았는데 여론의 질타가 있자 부랴부랴 법사위가 이번에 통과를 시키고 1월 30일 본회의에서도 처리하게 됐죠. 여전히 남은 숙제가 있어요. 소방관 네. 국가직과 또는 소방관 충원의 문제입니다. 제천 참사에서 일단 초동적인 어떤 지휘체계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 손 치더라도 맞습니다. 동시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출동할 수 있었더라면 네. 매트리스 위에 시민도 구해내고 인원 탐색도 할 수 네. 있었습니다. 수색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동시에 할 수 없는 인력이 출동이 됐다는 거죠. 밀양 참사 역시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방관 충원이라든지 충원의 재원을 위해서라도 소방관 국가직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문제에 있어서도 야당이 그냥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니까로 접근하지 마시고 이미 목격한 이런 참사들에서의 교훈을 통해서 관련 법안 통과에 조금 힘을 모아주셨으면 이 얘기를 좋겠습니다. 좀 하고 싶어요. 이게 좀 아픈 얘기긴 한데 제천 밀양 이 사건 참사 만약에 우리 법이 좀 빨리 통과됐다면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이런 질문이 맞는지 예.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그죠? 모든 가정을 다 해도 네.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고요. 지금 말씀 주신 얘기는 우린 통과했는데 법사위에서 통과를 안 시켜줬어요. 또는 야당이 합의 안 해줘요. 이런 변명도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송구합니다.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이런 질문이 어떻게 좀 아플 수도 있는데 제천 참사 결국은 정부 발표를 보면 그 소방관들의 잘못도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경험도 많이 부족했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국민들은 소방관들이 너무 고생하는 거 다 박수를 쳐줍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잘못을 했는데도 잘못을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소방관들도 여기에 대해서 아프게 느끼고 있는지 지금. 맞습니다. 저는 양가적 감정이 있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소방관 처우에 누구보다 관심 쏟던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제천 소방관 여러분들도 지금 트라우마 상태에 있거든요. 본인이 구하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에 그분들도 지금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법적 책임이 문제되어지는데 저희는 관련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의 어쨌든 간에 각각의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또 국가적인 책임,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의 점검을 공의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에게 또 책임 지우는 그렇죠.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의원님은 이미 그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안이라고 해서 소방청 포함한 7개 법안 냈는데 그중에 지금 3개만 통과가 네.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국가직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전체 전국 소방관이 44,000여 명이에요. 이 중 안에 국가직은 1.8%, 네. 538명 정도입니다. 네. 근데 국가직을 안 했을 때 지금 지방직 소방관일 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따라서 맞습니다. 지원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소방헬기 2대였는데 한 대 세월호에서 무너지고 나고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소방직 공무원들은 3교대도 안 되고 뭐 장비도 형편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법이 통과 안 됐을까요? 제가 예전에 이 문제를 취재한 적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게 국가직으로 가면 한마디로 주는 거예요. 자산이. 그렇죠. 그리고 권력이 주는 거고. 그렇죠. 권력이 주는 거예요. 그 인원이 국가로 가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들도 죄송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아마 네. 반대하고 있을 것이고 주저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이 좀 기재부에서도 돈이 드니까 싫을 것이고 네. 행안부에서도 지금 장관께서는 안 그러시지만 예전까지는 주저주저 하셨어요. 예. 한 가지만 이제 교정을 해서 말씀드리면 국가직화를 하더라도 돈은 안 듭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어떤 고름 분배를 통해서 안전 서비스를 강화하느냐에는 추가적 돈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방직의 국가직화를 통해서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소방관의 처우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그게 결국 뭘로 연결이 되겠어요? 강원도민하고 충청북도민하고 그러니까 제천시민하고 강남 구민하고 왜 달리 처우 소방 안전 서비스를 그렇죠. 받아야겠습니까? 그렇죠. 초기 출동 인원을 비교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왔을 것 같아요. 네. 대천 3사 당시에 출동 인원에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기준으로 보면 뭐 7배에서 10배 가까이의 인원이 서초구에서는 동원이 가능합니다. 서울 시민과 제천 시민은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의 고른 안전 서비스를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필요한 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방관 얘기도 거기까지 하고 네. 이재정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딱 2가지 주제를 얘기했는데 벌써 약속된 시간 반이 지나버렸는데 일단은 뭐 이재정 의원 인지도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분이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이재정 의원을 잘 알고 있다는 사람을 저희가 한 분 불렀습니다. 그래서 소개해 주려고. 박지훈 변호사라고. 예. 두 분 어디 계시나 했습니다. 두 분이 동기라면서요, 대학 동기. 예, 친한 친구 사이죠. 네. 자, 그럼 박지훈 변호사, 이재정 의원 프로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재정. 교육감아닙니다. 국회의원 이재정입니다. 1974년 대구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대구 성화여고 졸업하고 경북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제45회 사법시험을 합격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을 했고요. 민변이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중요 사건들을 많이 했는데 인권 사건들을 많이 했는데 특히 나꼼수 나는 꼼수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주진호 기자의 변호 업무를 맡으면서 무죄 이끌어냈죠. 무죄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고 뭐 지금 아주 여러 다방면에서 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학교 다닐 때 이재정 의원 당시 어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뭐 그냥 개인적 얘기인데 네. 춤은 잘 췄어요. 뜨거운 얘기하고 있네요. 아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대통령 선거할 때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다들 의아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진선미원하고 뭐 치는 걸 봤었는데 그래서 묻길래 이재정 의원은 원래 춤을 잘 춘다. 몸짓 우리 몸집회 이런 거 했었는데 맞아요. 그런 활동을 제가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몸집회 하다가 네. 노래회 스카웃 때가 네, 노래도 잘해서 다재다능하네요. 노래도 잘해서 이래서 사실은 다들 좀 의아해요. 얼굴도 인물도 좋은데 춤 노래 이런 걸 잘하냐 했는데 원래 춤 노래가 전공이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원래 그 대선 때 같이 춤췄던 사람이 진선미, 박경미 이런 의원들이잖아요. 네. 대선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진선미, 박경미 의원들은 굉장히 어색하더라고. 초본 솜씨가 아니야. 안 해본 사람들하고 달라요. 근데 이재정은 제가 그냥 우리 사석에서 그걸 보면서 좀 놀아봤다. 저 사람 분명히 놀아봤다. 놀아봐도 솜씨다.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아니 소위 짤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짤이 잘 끊겨서 그런 거예요. 그냥 저 한 바퀴 돌았을 뿐인데. 아니 그냥 한 바퀴 돌았을 뿐인데. 아이 그 실검 정도 1위로 가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변호사 시절에 인권 변호사,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변호도 많이 맡았고, 이 낙검수 같은 경우도 바로 그분이지 표현의 않습니까? 자유죠. 네. 그런데 그냥 변호사 나가서 돈 잘 버는 변호사 돼도 되잖아요. 저는 좀 행복했어요. 네. 그 낙곰수 사건만이 아니라 네. 제가 맡았던 사건들 하면서 뭐 어려운 사람을 힘든 사람을 도와주니까 뭐 뿌듯하고 행복 그게 아니라 네. 법의 경계선에서 치열한 다툼을 하니까 내가 그냥 법기술자가 아닌 진짜 법률가구나라는 생각을 꿈꾸면서 하게 해준 것이 바로 민변이고 민변 동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것들이 소위 말하는 벌이에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런 형사 사건들의 경험은 여성 변호사 그리고 또 연차가 짧은 변호사들한테는 잘 안 와요. 그렇죠. 근데 예. 여러 개의 사건들에서 두각을 드러냈다고 보시는 분들이 아하.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의외로 제가 경력에 비해서는 형사 사건을 굉장히 많이 네. 다뤘었거든요. 그런 사건들 돈 있는 분이 오시면 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를 훈련시키고 단련시켜 준 민변이고요. 다만 우리는 명분을 가지고 싸웠지만 이번에 서지영 검사처럼 자기의 인생을 걸고 싸워야 되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타협을 하면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은 대려 우리 변호사가 아니라 그 피해자들이었거든요. 그분들은 결단을 해줬는데 이기면 좋지만 이기지 못했던 사건들도 있거든요. 저는 유명해지고 그분은 군대를 예, 생각나시죠? 그 사건이죠? 예. 상간무욕죄 네. 육사 출신 대위. 대위 같은 경우 타협했었으면요. 그냥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요. 타협하지 않고 재판까지 가시겠습니까? 했더니 가서 싸워봅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유죄가 됐어요. 그렇죠. 그 사건으로 저는 각 메인 방송사 첫 꼭지 탑에 나오고 인터뷰도 하면서 나름 유명한 변호사가 됐지만 그분은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했던 육사에서 잘 나가던 예. 학생이었거든요. 군복을 벗고 나왔어야 장교였죠. 했습니다. 예. 예. 육사 출신 그런 장교. 기억들을 생각해 보면 마냥 제가 했던 활동을 자랑하고 내세우기도 부끄러운 점도 많습니다. 그 대위님 어머님이 제 팬인데. 맞습니다. 자, 그럼 민변으로 들어간 계기는 있나요? 내가 민변에 예. 뭐 때문에 딱 들어가려고 생각했어요? 저는 당연히 변호사면 민변에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워낙 역사적으로 민변 변호사님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모습들을 뭐 TV로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고요. 그렇죠. 무엇보다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지가 민변 팬이셨어요. 민변의 이제 한승원 변호사님이라든지 여러 우리 선배 변호사님들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제가 민변 들어가고 난 뒤에 너무 신이 나셔서 민변 행사에 같이 다니신 분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예, 효도하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창시절 얘기를 좀 하면 왠지 우리 이재정 의원은 민변에 갈 것 같은 왠지?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이제 사실 이재정 의원 지금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법무관 할 때 한참 후에 네. 만났어요. 그 민변 사무실 근처에서. 맞습니다. 학교에서는 못 만났다가 그 저는 당연히 민변 활동할 거라고 그때는 뭐 언론에 나오기 전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그대로고 뭐 저는 뭐 느낌 그대로 군대에 갔습니다. 예. 예, 지금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이에요. 네. 근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적폐청산이 아니고 정치 보복이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 같고 또 국민들이 필요해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죄송합니다만 정말 필요해 하신다면 국민들이 필요해 하셔도 눈앞에 증거들이 드러나는데 수사를 덮을 수 있는 권한 있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없거든요. 헌법전에도 대통령은 이런 경우는 수사를 덮을 수 있다라고 규정이 있으면 전 따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야당 정치인, 여당 정치인, 대통령 누구 막론하고도 이 상황을 정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증거가 드러나면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수사를 덮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책임 추궁을 하고 수사를 하도록 해야 되는 게 해야 지금 된다. 당연한 우리나라의 헌법입니다. 시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끝까지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근데 뭐 시기를 거의 다 온 것 정합니까? 같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 자꾸 증거들이 나옵니까? 네.
상상도 못했던 증거들을 뉴스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어디로 가게 될지 지금도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개 또 혐의가 추가돼서 기소됐더라고요. 끝도 없어요. 지금 네, 20몇 개예요. 지금. 저도 이제 못 외우겠어요. 저도 방송에서 어지간하면 다 외우는데 이제 외우지도 못하겠습니다. 제가 국가기록원을 가서 이제 소위 말하는 캐비넷 문건 그리고 네. 그것 이외에 이명박 MB 문건도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눈으로 보고 왔지만 이제 적어오지 못해서 공개하지 못한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는 정말 제목 맞히듯이 보고 미처 보고 오지 못한 문건도 있는데 저는 제가 다시 가는 것도 두렵습니다. 사실 거기서 또 어떤 것들을 봐서 나도 충격 또 국민도 충격이어야 그렇죠. 할까? 그렇다고 이 기록을 묻힌 채 두는 게 맞을까?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그렇네요.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단순히 치부하기에는 지금 속속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요. 국민들도 그 프레임에 속지 않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블랙리스트 포함해서 뭐 비자금 혐의 비롯한 MB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혐의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평창 동계 올림픽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평창 동계 올림픽에 초청까지 하셨어요. 네. 이 이후에 수사가 소환해서 가능성이 뭐 이루어져야 있겠죠. 된다고 네. 보시는 거죠? 평창올림픽 같은 경우는 이제 MB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이제 몇 번의 실패 끝에 어쨌든 유치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초청을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갖춘 행동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검찰 수사는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의 소환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예측할 수 없고 또 지금 정권도 민정을 통해서 이제 수사 상황을 체크하는 이런 게 않잖아요. 일절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측할 수는 없지만 드러나는 증거들을 통해서는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법조인 입장에서 굳이 평창 올림픽 중요하지만 그거 뭐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하는 것보다 그것도 전혀 조율이 안 됐을 거예요. 그냥 예.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의 예우를 다해서 유치하신 이명박 대통령께 그 화합의 장에 와주시길 청한 거고요. 또 검찰은 검찰 나름의 판단이 있지 않겠어요. 정말 소통이 없대요. 제가 사석에서 우리 네. 조국 수석님을 뵌 적이 있는데 네. 다들 불만을 토로하신대요. 그러니까 정치권에 계신 분들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이런저런 요청 같은 게 가끔씩 있대요. 네. 그러니까 부당한 요청이 아니라 뭔가 확인을 해봐달라. 그렇죠. 뭐 이런 차원의 것들도 사실 네. 그것도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줄 안 갖고 있잖아요. 네. 조국성인 번호 모르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요청해오면 너무 단칼에 자르니까 이제 사람을 너무 잃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조국 수석님을 지지하는 어떤 층이든 아니든 간에 이런 개별적인 관계에서 수석이라는 자리를 활용해서 도움을 전혀 못 주고 계시다 보니까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예전에는 뭐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민정수석이라면 뭐 검찰 법원을 그냥 손 안에 두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또 활용하는 게 뭐 나쁜 거지만 근데 조국 수석은 정말 뭐 하나도 못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심지어 그 얘기 하시더라는데요. 이제 우리 검찰의 수장 몇 분께서 왜 전화를 안 하냐고. 이렇게 서운해 하시기도 한다고. 이제 가끔 다른 측면에서 네. 또 소통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얘기를 되려 검찰에 계신 분들이 먼저 검찰 하신다고. 수뇌부가 아니 예. 민정수석께서 전화를 좀 해줘야지 알려도 주고 보고도 좀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로 하시더라고요. 원칙을 지키고 계시는 그렇죠. 거죠. 예. 개인적 얘기 좀 해봅시다. 이재정 의원이 뭐 변호사 할 때도 당연히 바빴지만 정치권 들어와서 변호사 때보다 더 바빠졌어요. 네. 근데 뭐 그 사이에 이제 결혼도 했고 아이도 태어났는데 아이가 지금 한참 이쁠 때거든요. 나이상으로 봤을 때. 네, 맞습니다. 근데 아이가 엄마가 너무 바빠서 엄마 얼굴을 못 알아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별별 얘기를 다 하고 있죠. 엄마는 새벽에 아저씨 차 타고 갔어. 아저씨 차 타고. 예. 그리고 제가 가끔 일찍 들어가서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이제 집에서 입는 옷이 아닌 뭐 조금 자기가 낯선 옷을 입고 있으면 다시 가? 이렇게 물어요. 애기가. 예. 근데 이런 고민은 저만이 아니라 우리 워킹맘들이 다 하고 있는 고민일 것 같아요. 가끔씩 그래도 TV에 나오면 그 TV 앞에 쫓아가서 이제 TV에 얼룩질만큼 뽀뽀를 해댄다고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가 국회의원이 높은 위치고 또 중요한 위치잖아요. 제가 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어린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국회의원이 여성 국회의원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네. 잘 기억이 안 나도 네. 제가 이 페이스북 같은 거 이렇게 자주 보다 보니까 출퇴근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올려놓은 걸 봐요. 또 애기 놔두고 가고 또 애기 만나러 가 그 모습 보면서 정말 워킹맘 같은 국회의원은 우리 이재정 의원이 처음이 아닌가 또 생각도 들어요. 뭐 예전에 그 김희정 의원인가요? 예. 네. 임신도 하고 출산도 그렇죠. 하고 또 장하나 의원도 장하나 임신도 의원. 장하나 했지만 의원도 있었죠. 아마 그때 당시에는 SNS가 그렇게 이제
많이 활용되던 그렇죠.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일상을 접할 수는 없었겠죠. 저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개인적인 메시지를 네. 전달할 때 많이 쓰고 트윗은 이제 공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때 쓰는데요. 페이스북에는 예전처럼 이제 기분대로 쓰기도 하고 아예 정면은 아닐지라도 뒷모습을 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국회의원 이어서가 아니라 지금 제 주변 동료 변호사들 그리고 동료 우리 대학 동기들 모습만 봐도 다들 비슷한 상황에 있더라고요. 예, 다들 비슷한 상황에 워킹맘 얘기해 주셨는데 약속한 시간이 다 됐는데 어떻게 정치는 계속 하실 생각입니까? 저는 정치를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어디에 있든 정치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기자님, 변호사님, 그리고 우리 이동현 작가님도 정치하고 계신 거거든요. 공동체 문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이 정치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약자나 정의를 위해서 많이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어떤 정치를 하실지 관심도 많고 기대도 클 것 같은데 이런 정치를 꼭 하고 싶다. 저는 처음에 20대 국회의원이 됐을 때부터 이제 국회의원이 뭔 거 같냐, 뭐 입법과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코디네이터라고 얘기했거든요. 저의 가장 큰 장점이 제가 활동했던 경험에서 어떤 분이 이 분야에 있어서 더 가장 월등하신지 잘 알고 또 정치권 내부를 이제 짧게지만 들여다본 결과 그분의 어떤 역량들이 또는 어떤 목소리가 국회에 들어왔을 때 실효성 있게 제도 교육이 밑받침이 되겠다. 이거 길을 확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둘의 가교가 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가끔씩 이재정이 튀는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튀거나 주인공이 되지 않은 채로 정말 코디네이터가 되는 것이 제 가장 큰 목표이거든요. 그렇죠. 소방관 고 챌린지 역시도 어떤 분들은 뭐 어느 의원님이 그러셨나요? 이재정 의원이 한 걸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한편으로 약간 서운한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저는 제가 아니었고 그래서 성공한 일이라면은 그건 그야말로 저희 의원실의 목표에 더 가까운 일이에요. 그렇게 이재정을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국회의원 이재정이 하는 일이 결과를 이뤄내고 빛을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알기도 하고 네. 또 우리 국회에 진출하는 개인적으로 알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조금 변해요. 예전에 형이라 부르다가 형이라 부르니까 화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국회의원 되니까 갑자기 달라져가지고 좀 실망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재정 의원은 지금 튀는 모습 저 똑같아요. 학교 다닐 때 모습하고 똑같고 학교 다닐 때도 그때도 튀었어요. 튀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옆에 아는 친구로서 또 동료로서 보면서 그냥 생활 국회의원 같아요. 그래서 워킹맘이자 또 변호사이자 법률가이자 국회의원 같은 그래서 항상 응원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칠 때가 다 됐는데 우리 항상 엔딩곡 선정곡을 초대 손님한테 드립니다. 네. 어떤 곡을 오늘 가져오셨나요? 전달이 됐었나 모르겠네요. 제가 아침에 기자회견 직전에 곡을 선정하셔야 된다고 네.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네. 불렀거든요, 노래를.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짧게. 그 보좌진이 엉뚱한 제목을 대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짧게만. 서영은 씨의 웃는 거야라는 잘 거예요. 전달됐습니다. 예. 아유, 내일 잘릴 뻔했는데 네. 오케이, 내일도 출근하세요. 잘 전달했습니다. 버튼만 재생 버튼만 누르면 서영은의 웃는 거야 나갑니다. 네. 이제. 제가 조금 힘들 때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노래를 아. 같이 막 따라 부르고 나면 조금 힘이 나서 저한테 하는 주문? 예, 서영은의 웃는 거야. 이재정 의원이 선곡한 곡을 들으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방송 예고해 드릴까요? 내일은 이제 대변인직에서 물러났죠. 네. 네. 박수현 대변인이 시사 지난 시즌 복귀왕 시장에 나와서 복귀하기 나오나요? 났기 때문에 본인이 나온다고 이제. 네. 박수현 대변인 궁금해하실 분들 내일 방송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서영은의 웃는 거야 들으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이재정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